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재호입니다. 예, PK 프라이머리 키 어떤 식으로 제한 조건, 제약 조건 이제 두는지 보셨죠? 오늘은 좀 더 까다로운, 약간 더 까다롭습니다. 외래키 어떻게 제약 조건을 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까다롭다고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외래키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것만 강제하면 쉬울 텐데요. 그게 아니고 외래키에 우리가 어떤 뭔가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래키 조금 어렵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하나씩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이런 거구나. 요걸 요럴 때 써야지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하나씩 차례대로 해보시죠. 자, 우선 외래키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시퀄라이트요. 시퀄라이트가 외래키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요걸 켜지 않고요. 어떤 작업을 하시면 동작 제대로 안 합니다. 왜냐? 다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여자는요. 요 포린 키즈를 ON으로 만들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점 실습하실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 포린키 관련해가지고 제가 맨 앞에 ON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제가 임의로 외래키 제약 조건 때문에 걸려서 뭐가 안 되게 만들려고 했을 때요.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아예 미리 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요거만 명령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온, 오프 안 하고요. 요렇게. 프라그마 포린 키즈 하면 0이 나옵니다. 0은 뭐냐?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럼 요거를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볼까요? 1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포린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따라하다가 잘 안 되면 요 명령 내리셔가지고 현재 포린키 제약 조건 강제하는지 강제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버전 3.6.19보다 낮은 버전을 쓰시면 포린키 아이고 의미 없다 이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버전이라도 컴파일 할 때요. 시퀄라이트 오밋 포린키 그리고 시퀄라이트 오밋 트리거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설정이 되더라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포린키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켜시면 안 됩니다. 컴파일 하실 때 라이브러리도 만드실 때 요거 두 개를 둘 중에 어떤 하나라도 플래그를 켜시면 오늘 실습 불가능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조금 명심해 주시고요. 물론 이거 시퀄라이트 에디터 바로 요걸 이용하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렸으니까 실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예전 한번 보겠습니다. 서플라이즈하고 서플라이어즈하고 서플라이어 그룹스 이 두 가지입니다. 서플라이어즈 같은 경우에는 고유식별자, 프라이머리 키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름, 그다음 그룹 아이디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 이 그룹 아이디를 보시면 그룹 네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래키 조건이겠죠. 아직 외래키 조건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자, 외래키 조건 한번 달아볼까요? 우선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먼저 제대로 도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돌죠. 에러가 안 났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제 이 서플라이즈에 포린키 조건을 달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냥 포린키가 없잖아요. 근데 포린키를 제가 여기 그룹 아이디 그리고 서플라이즈 그룹의 그룹 아이디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복사를 하고요. 지우고 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요 테이블하고 요 테이블 두 가지가 서로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이 그룹 아이디가 요 그룹 아이디의 외래키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플라이어 그룹스에다가 값 3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고요. 예,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 이게 해외, 그리고 이게 1회 섬, 이렇게 그룹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HP를 글로벌로 넣어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실행을 했습니다. 잘 들어가죠. 다음으로 ABC를 4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개를 넣었나요? 아까 3개를 넣었죠. 4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어하고 4 포린키 컨스트레인트 파일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셀렉트 요거는 요거를 보시죠. 서플라이어 그룹스가 4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4잖아요. 그룹 아이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하는 방법은 서플라이어 그룹스 실행하면 1, 2, 3밖에 없습니다. 4가 없어요. 이러니까 없는 거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포린키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없잖아요.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더 복잡한 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서플라이어 그룹스 테이블에 있는 서플라이어 그룹스가 어떤 건가요? 아까 바로 요거죠. 도메스틱 글로벌 원타임. 여기 있는 행을 하나 삭제를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리트뿐만이 아니고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정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포린키하고 레퍼런스 한 다음에요. 여기 보이시죠? on, 업데이트, 액션, on, 딜리트, 액션.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날 때 어떤 행위를 하고 딜리트가 일어날 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액션이 어떤 게 될 수 있느냐? 먼저 널로 설정해라. 기본값으로 설정해라. 제한해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캐스케이드, 연쇄 반응을 일으켜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가지고 요 중에 하나를 택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set nul부터 보시죠. 요건 뭐냐면 패런트 키가 변경됐을 때 뭐 딜리트 되거나 업데이트 됐을 때요. 대응하는 차이저 키 역시 nul로 바꾸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니까 실제 예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린키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게 만들 것이냐. 먼저 서플라이어즈 보면 아까는 이렇게만 정의했죠. 지금은 제가 on update set null, on delete set null, 즉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할 때 각각 null로 세팅하라 라는 추가적인 제약을 걸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예, 실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 두 가지를 넣습니다. 현재 서플라이어에 XYG를 3 그리고 ABC를 3 이렇게 넣습니다. 3이 아까 했던 거였죠? 이제 원타임, 예, 원타임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요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고요. 그리고 예, 실행했습니다. 그럼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요 그룹 아이디 33 원타임 그리고 식별자 이름 다 나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뭘 하느냐 하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재밌습니다. 요 서플라이어 그룹 보이시죠? 서플라이어 그룹 같은 경우 아까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원타임. 그러면 기존에 만일 아까 on으로 우리가 특별한 on 업데이트 또는 up 딜리트 액션이 없을 경우에는 에러가 나겠죠. 하지만
이건 에러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서플라이 그룹스에서 그룹 아이디가 3인 경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서플라이어 그룹스를 제가 잠깐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실행하겠습니다. 3이 뭡니까? 원타임이죠. 그리고 아까 요 서플라이어즈에서 하면 요 그룹 아이디가 3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참고하는 다른 테이블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를 메인 거를 바꾸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고요. 서플라이어 그룹스에서 아이디 3 원타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플라이즈 들어가가지고 실행하면 널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본에서 삭제가 되니까 삭제가 된 기존에 나는 참조하는 테이블로 가서 그 아이디를 널로 바꾸는 거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뭐 복잡하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위에서 보면 보면 뭐 파렌트 키가 바뀔 때 또는 딜리트하거나 업데이트 될 때 대응하는 키도 역시 모든 키가 널로 바뀔 거다라는 말인데요. 방금 요 케이스들 보셨을 겁니다. 아까 행 하나 날렸거나 아니면 그걸 뭔가 다른 값으로 바꾸면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그 포린 키로 구성된 값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2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3 말고. 2가 있는 경우에는 2는 바뀌진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set 디폴트를 한번 볼까요? set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포린 키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 옵션이 있습니다. 리스트릭트 옵션은 뭐냐면 아예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얘 한번 보실까요? 여기 서플라이어즈에 여기 보시면 on 업데이트에 아까는 set 널이었죠. 지금은 리스트릭트 둘 다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하고 해서 새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을 이번에는 업데이트 리스트릭트, 딜리트 리스트릭트 둘 다 제한할 겁니다. 그런 다음 그룹 1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룹 1로 넣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서플라이어즈를 한번 서플라이즈 가능하죠. 왜냐하면 드랍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 하고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select로 보겠습니다. 서플라이어즈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서플라이어 그룹스에서 1번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셀렉터로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셀렉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룹 아이디 1 그대로 두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삭제하는 겁니다. 항상 딜리트하기 전에 제가 셀렉터 한번 해보는 버릇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큰 낭패를 면하게 만들 거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포린 키 constraint failed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에러가 나야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우선 서플라이어즈로부터 요걸 지우고 그 다음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제약 조건이 걸려있을 때 어떻게 날리느냐? 우선 그룹 아이디를 참조 안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날아갔습니다. 자, 다음 노액션은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C는 리스트릭트하고 똑같습니다. 디폴트로 그대로 넘겼는데요. 결국 제약 조건 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릭트하고 동일하다 노액션. 그다음 캐스케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걸 겁니다. 캐스케이드는 뭐냐면 패러트 테이블에서 뭔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요. 그거를 전파시킵니다. 아까는 널로 다 전파시켰죠. 널로. 뭔가 뭐 변화가 일어날 때요. 이제 그게 아니고 값이 바뀌면 그 값 자체를 기존에 참조하고 있던 다른 타입의 필드 값으로까지 영향을 다 미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서플라이 그룹스 있고요. 그리고 서플라이어즈가 있는데요. 먼저 서플라이어 그룹스를 한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이제 2번이 있죠. 그러면 제가 딜리트해서 일단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삭제했고요. 그런 다음 요걸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리고 예,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말이죠. 요거 보이시죠? 서플라이어즈의 on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on 딜리트 캐스케이드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예, 실행했습니다. 그럼 서플라이어즈 아이디, 이름, 그리고 그룹 아이디 참고하죠. 그리고 이 그룹 아이디는 포린키로 맺어져 있다. 관계가 외래키다.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전파, 딜리트 할 때 전파, 포스처럼 전파해라. 예, 실행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넣겠습니다. 아까 XYG는 1, 그리고 ABC는 2, 요거는 도메스틱, 즉 내국, 요거는 글로벌, 해외. 삭제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넣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셀렉트 확인 한번 해볼까요? 서플라이어즈 실행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1, 2, 1, 2 잘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흥미로운 순간이 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서플라이어 그룹스에서요. 그룹 아이디를 도메스틱인 경우에 100으로 바꿔버립니다. 기존의 도메스틱은 얼마였나요? 1이었네요. 1을 100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복제를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요. 우선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요. from where 조건 해가지고 네, 요 그룹 아이디 1이란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근데 도메스틱인 경우 그룹 아이디를 100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럼 기존에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기존 테이블은 다 1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 셀렉트가 아니고 데이트 프람 제가 덜 바꿨네요. 데이트 서플라이 네,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대되는 순간이 옵니다. 서플라이어즈에 있는 과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그룹 아이디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 메인 테이블에서 바꾸니까 그거를 참조하는, 즉 FK로 포린키 관계로 맺어진 다른 테이블의 다른 컬럼들 내용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치환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2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예, 2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하나만 나왔습니다. 요 아까 테이블 원래 2개였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왜 삭제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요 서플라이 그룹에서 아이디 2번을 삭제를 하니까 그 삭제된 내용들을 그대로 캐스케이드 되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그 그룹 아이디를 참조하는 행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게 물론 이제 좋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관성,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트랜잭션 내에서 이런 모든 일을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요. 나쁜 점은 뭐냐면
그룹 아이디 실수로 바꾸면 기존 데이터들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아까 분명히 2번 있었는데 2번이 갑자기 서플라이 아이디 2번 어디 갔어? 분명히 아까 ABC 콜프를 내가 넣었는데 이거를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연관 있는 다른 값도 함부로 지우면 돼? 안 돼? 이런 의문이 들 경우에는 이 기능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동 무기요. 자동 화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수를 할 경우에는 피해가 큽니다. 그 점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당하는 조건들 잘 활용하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RDBMS 엔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정말 업무, 비즈니스 로직에만 신경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제가 숙제로 남기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